오늘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적용한 계측 장비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그 플리어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적외선 열화상에 대한 소개, 열화상 용어,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제품 소개, 적용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다인 플리어사는요, 그 사용자의 주변 환경 인식 및 파악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술과 제품 설계, 개발, 제작, 홍보,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텔레다인 플리어는 열화상 기술, 실화상 기술, 영상 분석 기술, 측정 및 진단 하는 기업인데, 그 열화상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8년 세계 최초로 적외선 카메라를 개발하였고, 1966년 세계 최초 상업용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 2000년 이후에는 세계 최초 PIP 기능은 픽처 인 피처스라고 열화상 사진이 디지털 사진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다인 플리어는 국내 최초의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삼성동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흑채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검정, 교정하려면은 흑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라스 인증기관에는 흑채가 거의 없어요. 네, 유일하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TC, KSA 한국표준협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플리어의 자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화상 진단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3, 4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렇게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데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이게 또 필요하고요. 이거는 비용은 한 18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제 적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외선이란 보시면은 감마선, 엑스레이 그렇게 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그 적색 선,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은 적외선 중에서도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3가지 레인지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대역대는 중적외선을 쓰고요. 6에서 15마이크로 대역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적외선으로 갈수록 이제 물건 투시가 될 수가 있고요. 원적외선으로 갈수록 이제 투시는 안 되고 표면을 촬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란 디지털 카메라로 작동하지만 영상이 일반적인 가시광선이 아닌 인프라레드 에너지를 검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안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로 모아서 센서로 이제 보시는 열화상 카메라에 나오는 색상,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이제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온도가 낮은 거, 높은 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란 무엇인가? 열화상의 정의, 물체의 온도에 의해서 표면에서의 열 에너지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온도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에 이제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그 수배 전반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은 우측처럼 그 온도 분포도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3도, 그러니까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온도가 높은 것, 그리고 아래쪽 19도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게 온도가 낮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화상 진단의 필요성. 열화상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비접촉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접촉식 온도계나 그런 걸로 했는데, 접촉식 온도계 말고 비접촉식으로 이제 안전, 그리고 설비의 이제 설비 수명 단축, 화재 발생을 조기 발견해서 최적의 설비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열화상 장비를 이용한 진단을 해야 하는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접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른 진단 장비에 비해 작동이 쉽고 결과가 빠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자 금액 대비 회수 비용이 많다. 열화상 진단의 장점은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하고 진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분 정도면 이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진단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열화상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게 해상도와 이제 그 온도 범위 대역이 있는데요. 해상도에는 공간 분해능이라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각각의 개별 화소가 갖는 온도 정보에 의한 이미지로 구성되며 화소수에 따라 공간 분해능을 가집니다. 보시면은 320에 240이라고 하는 해상도는 320이 가로에 이제 픽셀이 있는 거고 세로에 이제 240개가 있는 건데 각각 픽셀별로 온도 값을 스팟 그렇게 가지는데 그 IF 그 공간 분해능은 이제 열화상 포인트를 온도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9개 정도로 이제 그거를 픽셀을 합쳐가지고 그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겉보기 온도와 실제 온도. 이 겉보기 온도는 열화상에 표시되는 겉보기 온도와 실제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그 실제 온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 반사되는 것도 있고 흡수되는 것도 있고 산란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물체별로 이제 방사율이라고 있는데 뭐 구리나 뭐 그런 것들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은 방사율이 낮거든요. 방사율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온도랑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확도가 플러스 2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뭐 2%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접촉식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건 이제 안전에 직결돼서 접촉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서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온도 정확도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겉보기 온도, 실제 온도 다른데 이게 아까 그 매개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분해능이란 열화상 카메라가 구별해낼 수 있는 상대적인 온도 차이고요. 이 밀리케빈이라고 나오거든요.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스펙상에 수치가 낮을수록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낮으면은 측정이 더 정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분해능은 보시면은 좌측계 이제 20 마이크로 켈빈, 그 우측계 50 마이크로 켈빈인데 똑같은 측정을 이제 손바닥을 이제 댔을 때 이제 잔열이 남았을 때 좌측 건 좀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우측 건 조금 더 덜 선명하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온도 분해능이 낮을수록 저렇게 이미지가 좀 더 정확하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분 경과 후 좌측 거는 잔열이 남아도 조금 더 온도 분해능이 낮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는 거고 우측 거는 조금 이제 흐릿하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사율, 모든 객체는 방사율이 각각 다르며 방사율은 표면의 열 방사 용량을 말합니다. 적외선 이론에서 열량과 관계가 있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온도가 높거나 또는 전기절연체는 높은 방사체고 측정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속은 매우 낮은 방사체입니다. 0에서 1 사이에 1로 올라갈수록 이제 측정이 좀 쉬운 거고요. 보통 0.6 언더는 측정이 이제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금속은 이제 매우 낮은 방사율인데 뭐 0.25도 있고 0.5도 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철, 뭐 니켈, 뭐 그런 것들이 알루미늄 그런 게 이제 포함되는데, 근데 저런 재질이 이제 방사율표가 이제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0.6이라고 해도 이게 산화가 됐냐, 산화가 덜 됐냐, 그리고 굴곡이 있냐, 굴곡이 덜 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거기서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접촉식 온도계를 측정을 하고 그 방사율을 이제 열화상 카메라에서 맞추실 수 있거든요. 맞춰가지고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전기 절연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방사율을 0.95로 맞춰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방사율 스프레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뿌린 다음에 하는 건데 현장에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접촉식 온도계인데 또 대상 물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도 쉽지는 않아서 뭐 방사율을 계속 맞춰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0.6 이하는 조금 쉽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율 표가 이렇게 있고요. 뭐 보시면 자책의 재질, 거칠기, 파장대역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상도,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 저건 이제 640, 세로 480 해상도인데 픽셀이 이제 30만 7,2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적외선 온도계 보시면은 적외선 온도계가 30만 7,200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화상은. 보시면 가로가 640개, 세로가 480개. 이거를 이제 엑셀로 이제 변환을 하면은 각각의 온도 값이 딱딱딱딱 표시가 돼요. 여긴 1도, 여긴 2도, 여긴 2도, 여긴 3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 차이는 640, 480 해상도 똑같은 거를 측정을 했어요. 물론 이건 조금 예전 자료인데 거리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해상도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를 찍어도 저렇게 온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을수록 똑같은 그 물체를 찍었을 때 더 정확하게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열화상을 보면은 저기 스팟이 있어요. 스팟보다 이제 온도가 스팟보다 물체가 커야 돼요. 우측 사진 보시면은 그 물체보다 스팟이 스팟보다 물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주변 온도까지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해상도가 높으면은 저게 이제 픽셀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 물체가 픽셀보다 커져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대상물이 스팟의 원보다 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뭐 좀 먼 거리다 그런 망원 렌즈를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하던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저렇게 먼 거리에서 저렇게 측정하면은 측정값이 많이 뭐 스펙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2%인데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렇게 거리를 좀 조정해서 하시면은 맨 우측 거는 이제 저게 이제 거의 정확도에 근사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체보다 스팟이 조그마기 때문에. 전기설비 열화상 진단 주의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처럼 초점이 있어요. 근데 초점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초점을 안 맞추고 저렇게 측정을 하면은 온도 값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초점 우측에 안 맞기 때문에 온도가 34.3도, 왼쪽 거는 초점이 맞기 때문에 37.4도, 이렇게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체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 카메라마다 조금 다른데 초점을 안 맞추면 정확한 온도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사가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은 뭐 물체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은 그 물체에 뭔가 반사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것까지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럴 때는 그 위치를 이동해서 반사가 최대한 안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른 측정 위치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화상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열화상은 일단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이그나이트라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서버로 보내서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예전 모델들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소프트웨어로 가져와서 프린트를 하던가 PDF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동일하고요. 거기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플리어 툴스, 이거는 이제 지금 단종된 모델인데 아직도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 카메라에서 이미지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고, 뭐 카메라를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하실 때 뭐 걸어놓고 쓰실 수도 있고, 뭐 업데이트 확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폴더 인젝싱을 하시고요. 뭐 사진 추출을 하실 수 있고 복사본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팟이 이제 모델별로 다른데, 스팟이 하나가 있는 모델이, 하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카메라 내에서 3개 뭐 그리고 원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동일하게 추가로 이렇게 스팟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추가하실 수가 있고, 뭐 해상도에 따라서 뭐 320 이상 240 해상도면은 뭐 2만 개 뭐 그렇게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상자 도구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뭐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타원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라인에 대해서 평균값, 최소값, 뭐 에버리지, 평균값 그렇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기능, 뭐 A 지점과 B 지점에 대해서 차이값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온도 값에 대해서 영향을 주진 않고 사용자가 쓰기 편한 색상으로 그냥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기술인 MSX 기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열화상은 이제 방금 전처럼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윤곽선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해상도가 좋아서 보이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망까지 잘 보여요. 이거는 열화상은 뒤에 망이 흐릿하게 보이고, 이거는 이렇게 잘 보이고요. 열합성 기능은 물체에다가 뭐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는 것만 합성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열화상 혼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픽처 인 픽처스, 디지털 사진 안에 열화상만 부분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안에 열화상은 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생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은 워드는 이제 플리어 툴스 플러스라고 그 워드랑 연동되는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두 번째 거는 무상 제공이고, 워드 제공은 45만 원 정도 합니다. 머리글을 삽입하실 수 있고요. 일반 기본적인 보고서고요. 열화상 사진, 디지털 사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촬영한 날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측정값, 뭐 박스 1의 맥스, 미니멈, 에버리지 표시가 되고, 스팟 1에 대한 온도가 표시가 되고요.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해서 뭐 여기는 뭐가 문제니 뭐 교환을 바람,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뭐 새 표식을 삽입을 해서 뭐 여기가 문제니 뭐 그렇게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격자 맞춤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플리어 툴스 소프트웨어가 단종되고 새로 나왔습니다. 3년 정도 됐고요. 그 툴스 소프트웨어를 혹시나 뭐 지금 뭐 열화상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툴스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지원이 안 되고 써멀 스튜디오로 하셔야 돼요. 뭐 써멀 스튜디오는 근데 좀 번거로운 게, 툴스는 한번 다운을 받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플리어 사이트를 가셔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무료판이라더라도. 이런 식으로 좌측계 이제 기본 스타터 버전, 이거는 1년마다 갱신을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스탠다드 버전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료 버전은 이제 열화상 그 동영상 온도 분석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그 분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버전이나 스탠다드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 금액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연구판이 있고 뭐 월정액이 있어요. 이건 무료판이고요. 폴더 생성을 해서 복사본 아까 똑같습니다.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고, 뭐 클론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뭐 열화상 이미지 편집 다 똑같아요. 플리어 툴스랑 서머 스튜디오. 좀 기능이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팟 미터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고요. 라인 글 수 있고, 뭐 사각형 만들어서 사각형 안에 최대값, 최소값, 에버리지 값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측정 도구 타원 이것도 같습니다. 델타 값도 똑같고요. 뭐 추가된 게 이제 다각형. 아까는 뭐 네모나 동그라미만 됐었는데 다각형으로 영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법 지팡이. 이건 이제 열화상 이미지 내 영역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건데, 좌측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원하시는 모양만. 근데 이거는 서머 스튜디오 제품만 해당 기능을 제공합니다. 출수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 뭐 여러 색상으로 표시, 그건 출수에 있는 기능이고, 이미지 회전, 열화상 이미지 자르기 다 있는 기능입니다. 이미지 모드도 다 있는 기능인데, 뭐 열만 해당, 뭐 MSX 합성 기능, 열합성, 혼합, 뭐 픽처 인 픽처스 시각만 해당. 열화상으로 찍은 다음에 시각만 하고 스팟이 있으면은 온도는 표시가 돼요. 등호성 컨트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고 싶으실 때 보시는 기능이고요. 그 프로파일, 뭐 라인을 그어서 프로파일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템플릿, 뭐 사용 가능한 템플릿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무료판에는 보고서를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탠다드나 프로페셔널을 구독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플리어 툴스처럼 뭐 열화상 디지털 사진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양식은 똑같은데 양식이 좀 더 많아지고 기능이 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삭제나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보고서 양식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서머 스튜디오가 이제 그 플리어 툴스랑 다른 거는, 플리어 툴스는 이제 MS 워드를 실행해서 거기서 편집을 해야 됐으면은 서머 스튜디오는 안에서 이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플리어 툴스에는 안 됐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새 신규 측정 도구, 마법 지팡이나 등호성 컨트롤 그런 게 추가가 됐고, 새 표식 삽입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툴스에는 스팟을 찍어도 그 이미지 상에서 온도가 표시가 안 되는데, 서머 스튜디오에서는 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37.5도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툴스 우측 화면에서는 저렇게 스팟 1, 스팟 2에 대해서 이미지에 온도가 표시가 안 됐다고 하면은 서머 스튜디오 프로에서는 저렇게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고요. 이제 카메라, 정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안내, 이거는 돼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열화상 카메라는 해상도 100 곱하기 100바 1000픽셀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화상과 실화상이 같이 측정이 돼야 되고요. 온도 범위는 250도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열화상은 이제 TG 시리즈, CX, EX 프로, EXX, T5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라인으로 가는 거고요. C3, CX 시리즈 포켓형으로 생긴 거고요. C5, C3X,
C5 160에 120 해상도. 아까 그 전기사업법에 입각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그나이트 가능하고요. 28 프로는 320에 240 해상도입니다. 26 프로는 240에 180, 25 프로는 160에 120. 24 프로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해상도가 저 정도 예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예전 25 프로도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전에 모델은 이제 28XT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뭐 예전 모델은 이그나이트가 안 됐었고, 실화상 카메라 해상도가 4메가픽셀에서 5메가픽셀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커졌고요. 터치 스크린이 되고요. 손전등이 예전엔 없었는데 있었고,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그나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리어사에서 취급하는 클램프 미터 및 멀티미터 보시면은 클램프 미터인데, 디지털 미터인데, 저기 이제 열화상도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클램프 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있어서 열화상도 보실 수 있고, 클램프 미터로도 쓰실 수 있고, TG54, TG56 이거는 열화상이 아니고 열 영상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뭐 적외선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850도, TG56은 마이너스 30도에서 1300도. 그리고 이제 뭐 와이파이를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플리어에 이제 그 플리어 툴스라는 모바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은 좌측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연결해서 툴스 모바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회전 기능이 있고요. MSX 이건 이제 뭐 보시면은 풀 저렇게 이제 한글이 이제 글씨가 보입니다. 일반 열화상에서는 안 보이고, 이건 플리어사의 이제 독점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MSX를 좌측 거는 안 킨 거고 우측 건 킨 겁니다. 플리어 이그나이트는 접속 후 로그인을 하셔서 뭐 이그나이트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은 카메라 상에서 연결, 그리고 네트워크를 잡아서 이그나이트. 그럼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컴퓨터나 뭐 모바일로 저걸 입력을 하면은 그 핸드폰에 그 카메라로 찍는 게 자동적으로 클라우드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장치와 페어링이 되면은 그 카메라 상에 저렇게 페어링한 그 계정이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면은 저렇게 촬영을 하면 맨 하단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그나이트에서 그 편집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안 쓰고 이렇게 기존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사진 편집이 가능하고요. 뭐 라인을 추가할 수 있고, 박스를 추가할 수 있고, 뭐 스팟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뭐 현장에서 바로 이제 이그나이트에서 받아서 바로 뭐 상급자한테 보고를 한다던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저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근데 이그나이트는 이것도 이제 기본 제공은 돼요. 1기가면은 사진 한 500장 정도 저장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100기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것도 월 구독료는 따로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 적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열 전달, 열이 이제 열을 이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은 다 쓰는 거고요. 태양광이나 단일 분야, 그렇게 해서 열 전달에는 이제 저렇게 그 태양광 픽셀을 보시거나, 뭐 단열이 잘 됐나 안 되나, 인테리어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뭐 기계 분야, 뭐 기계나 전기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뭐 모터의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설 분야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동차 공정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제 여러 대를 달아놓고 중앙에서 그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은 알람 기능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뭐 사출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기계 선반 가능하고요. 품질 관리에서도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방서 그런 데도 저희가 나가고 해경 그런 데도 이제 나가거든요. 뭐 구출에도 쓸 수 있고 뭐 용광로 검사, 화재 감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을 해라 그렇게 신호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종플루 좀 오래됐는데 신종플루나 뭐 코로나 뭐 그렇게 검역에서도 사용하시고요. 구제역에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에도 좀 사용을 하세요. 뭐 수족냉증이나 뭐 체열 촬영, 비만 검사. 근데 이거는 의료기기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팔 수는 없고 의료기기로 등록된 열화상이 따로는 있어요. 저희 한국에는 없고 미국 풀리어 본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냥 뭐 개업 의사분들이나 뭐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서비스 개념으로. 뭐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뭐 숲속에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뭐 사람 체온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저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하지정맥류나 그런 것도 저렇게 혈관으로 보실 수가 있고 뭐 전기, 뭐 태양열이나 뭐 빌딩, 뭐 건설 분야, 파이프라인, 파이프가 노후화되면 저게 이제 터지는데 저렇게 온도가 높다는 건 저기가 이제 노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라인만 갈아주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